녹화를 유튜브를 한지 4월 24일 전에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한 달 이상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매일 하다 보니까 적어도 업로드를 매일 할 만큼 녹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어느 방향 쪽으로 가는지도 중간중간에 나름대로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떻겠는데 이쯤 했으면은 이걸 썸네일에 글을 좀 올려야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이쯤 했으면 조회수가 좀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조회수가 지금 2회, 4회, 많으면 8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조회수를 위한 영상을 찍고 있지는 않아서 그렇다는 거는 너무너무, 오히려 조회수가 나오면은 부담이 돼서 더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이제 조회수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중간중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내가 이 브레인스토밍을 왜 하는지를 어, 돌아봐야 했어요.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영상미라던가 영상의 어떤 길이라던가 제가 말하는 어떤 말투라던가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 부자연스러워지고, 그러면 지속하지 못하게 되고 모든 게 끊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진짜 말 그대로 브레인스토밍이죠. 스케치는 말 그대로 스케치여야 하거든요. 어떤 작업을 하든 스케치부터 멋있게 하려고 하면은 어, 본래 의도를 잃어버리기 쉽죠. 그래서 내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나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고, 여기저기 지금 제가 영상으로 만드는 이런 내용들보다 당연히 내용이 훨씬 더 방대하고 많아요. 왜냐하면 17년 동안 했으니까. 17년 동안 이런 주제로 나름대로 이런 고민도 해보고 저런 고민도 해보고 글도 많이 써보고 이런 정립도 해보고 저런 정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그 쓴 글과 메모들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그것들도 또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반복이 돼서 마치 누군가한테 야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즉흥적으로 대답을 할 때 나오는 것이 가장 핵심이겠다라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틀어놓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얘기 중요하진 않은데,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것도 제가 지금 이 녹화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저 스스로 느끼기 위해서 좀 그러기 위해서 하는 저만의 그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머리를 긁고 하는 게 어떤 데는 가려워요. 제가 막 더러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가 나서 그런지 가려울 때도 있고 딱 손을 막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경이 쓰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위가 안 좋다 보니까 트림이 나오면은 그런 것도 신경이 쓰이고, 제 시선 처리 같은 것도 신경이 쓰이고, 머리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팔도 제가 아토피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막 제가 더러운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네, 잘 씻고 하는데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뻘쭘해서인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제가 이 정도로 막 저를 스스로를 막 긁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긁고 있더라고요. 모기도 물리기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모기가 물렸고 여기 팔 여기 그런 거 있죠. 이쪽 부분에 약간 오돌오돌하게 이렇게 살이 좀 닭살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평상시에도 이렇게 만지작 하나 봐요. 제가 제 팔이나 이런 것들을 뭐 그냥 저 스스로 몰랐을 수도 있죠. 하여튼 뭐 어지간히 만져야지 뭐 계속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이고 그런 거를 보다 보면은 아 다음 영상에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아 이 책상 이렇게 쳐가지고 지금 카메라가 이제 이 책상이 모니터 암이랑 그 노트북이랑 연결이 돼 있고 그 노트북에 카메라가 달려 있다 보니까 책상을 조금만 흔들어도 이게 막 흔들거려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대면 이렇게 계속 흔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것도 하면 안 되겠다. 뭐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모습들 뭐 저건 문을 닫아야겠다 열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데 쓸데없는 생각이거든요. 지금의 저로서는. 그래서 그게 왜 쓸데없는지 왜 내가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는지도 스스로 계속 다잡아야 돼요. 네. 솔직히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리비전을 한번 하고 또 다른 리비전을 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감이 서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그 꾸준히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나름대로 할 수가 있어요.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건 할 수가 있는데 특정한 목표 값을 가지고 특정한 수준까지 어떠한 특정한 과제를 이렇게 매진해서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영상을 뭐 편집을 한다거나 뭐 어떤 대본을 만든다거나 글을 끊임없이 뭐 수정을 한다거나 뭐 관련 자료를 뭐 모은다거나 뭐 PPT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너무 큰 과제들로 여겨지는 게 없잖아 있어서 그것들을 꾸준히 할 자신이 지금 별로 없긴 해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지금까지는 성공적입니다. 네. 거의 뭐 2달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랐고 어, 끊임없이 괜찮아 러프해도 돼 이렇게 별로 이렇게 꾸밈지 않은 모습 그대로 나가도 상관없어 어버버 해도 돼 라고 끊임없이 저 스스로를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다 보니 어쨌든 꾸준함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왔고 이 꾸준함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머릿속으로만 상상 유튜브 한번 해볼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1달 넘게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됐고 그 포착은 이제 해야지만 포착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이라도 또 나오고 해서 좋습니다. 네. 자, 이런 말 하려고 킨 건 아니니까 바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도 꽤 중요해요. 코어 사이클이라는 개념입니다. 코어 사이클이라는 개념도 요즘 제가 이렇게 막 부르는 그런 용어는 아닌데 한동안 정말 많이 사용했었던 용어입니다. 건물 그림판을 한번 써볼까요? 너무 밝나? 이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요즘 그림판도 좀 달라져가지고 요즘 거는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네요. 선 두께를 어디서 조정을 하는 걸까?
선 두께를 그냥 이건가? 왼쪽에 있구나. 잘 보이시죠? 네. 건물이,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상가 건물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막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층별로 뚝 끄는 거를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위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어, 이게 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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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이라고 할게요. 위에서 본 거죠. 평면도죠, 평면도. 한 번에 지울 수 있는 게 없을까? 어. 자, 이렇게 제 건물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0층이라고 칩시다. 10층. 그러면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막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땅이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가면은 계단 참이 있고, 아래층 위층으로 내려가는 계단들이 이렇게 있고, 비상계단이죠. 불났을 때 나는 비상계단. 원래는 뭐 여기 뭐 지금 건축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뭐 이렇다 치고, 그리고 뭐 이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화장실이 있다 쳐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뭐 몰라요. 뭐 이렇게 열고 들어간다 치죠. 그리고 뭐 글쎄요, 이렇게 뭐 이만큼 좀 더 뭐 잡다구리한 뭐 파이프가 지나간다거나 뭐 설비가 지나가는 뭔가 있다 칩시다. 자, 어쨌든 저 이렇게 있어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으니까 원래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이렇다 치고, 자, 이래 쳐요.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이게 건물 한쪽이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임대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이만큼 있는 거잖아요. 이만큼. 이만큼. 자, 이게 빈 공간이고, 이게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살코기고, 자, 이게 내장이랑 뼈랑 머리랑 이런 거죠. 생선이나 동물로 치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많이 원하고, 이거는 덜 원하죠. 이게 클수록 이제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줄이려고 할 거예요. 건물 설계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땅이 작아요. 뭐, 글쎄, 한 30평에서 50평 되는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그 땅을 다 못 쓰죠. 왜냐면 땅 변두리는 조금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뭐, 한 50cm에서 1m는 최소 이렇게 남겨놔야 됩니다. 그럼 그것보다 이제 좀 줄여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올리겠죠. 그럼 건물 벽 두께도 있고, 또 방금 말했던 이런 것들, 뭐 조그만한 건물에는 뭐 엘리베이터 2대 이렇게 있고 하진 않겠지만, 뭐 상가를 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집이 아니니까 엘리베이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랑 이 계단실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 공간들이 너무너무너무 아까울 거예요. 왜냐면은 땅이 뭐 50평인데 이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는 40평밖에 안 되는데, 그 40평에다가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1층, 2층, 3층. 그래도 한 3층짜리 건물을 짓자. 아니다. 한 10층, 계산하기 쉽게 10층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40평짜리 땅에다가, 50평짜리 땅에다가 40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이거를 내가 10층으로 지을 거야 하면은 400평짜리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상상을 할 수도 있겠죠. 바보 같은 계산이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서 20평밖에
임대 수익이 못 나거나 뭐 이런 경우거든요. 이런 잡다구리한 것들 때문에. 자, 그래서 고층 빌딩으로 갈수록 지금 엘리베이터도 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 비상 계단도 위아래로 움직이고 화장실도 사실 이 오줌 떨어지는 게 이제 수직으로 파이프가 쭉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층마다 화장실이 제각각 다른 곳에 있기가 좀 어려워요. 이 중심 파이프는 한 곳을 관통하는 게 이제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고층 빌딩들은 화장실이 다 비슷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의 토막을 내보면. 그래서 이것을 수직적인 것들을 한 대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한 대 모아가지고 여기를 튼튼한 벽으로 이렇게 딱 감싸서 건물이 또 고층이면 이제 휘청휘청하다 보니까 이 척추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를 코어라고 합니다. 코어. 그래서 영어로 코어는 뭐 중심 이런 게 이제 다 코어죠. 사람도 이제 척추나 이 허리 부분, 이 상체 부분을 다 코어라고 하죠. 등 부분을. 그래서 건물도 똑같습니다. 이 코어가 있는데 이 코어의 퍼센티지가 건물마다 다르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코어를 먼저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코기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살코기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 코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코어가 아까운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 면적이 큰 거죠. 말이 길었는데 이거를 건축에서 제가 배우면서 이러한 개념 코어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이 코어가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이제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2학년 2학기 그 갤러리 설계를 할 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이 복도라든지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지 정말 이 코어처럼 이제 여겨지는 그런 공용 공간들, 서비스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공간들이 생각보다 커서 내가 미처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실제로 알맹이는 너무 적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줄이려고 엘리베이터도 좀 줄이고 계단도 좀 줄이고 복도도 좀 줄이고 없앨 수 있는 것들은 막 없애봤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이 도면상에 있으니까 잘 상상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이 줄였는데, 그거를 현실 세계에서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를 제가 하나하나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협소하고 너무 작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지하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딱 맞춰서 하거나 그거보다 더 작게 해버리면은 차가 잘 돌지를 못하거나 주차할 때 애로사항이 생긴다거나, 심지어 어떤 차들은 이제 들어가지를 못한다거나 천장이 너무 낮다거나 터닝이 안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인원이 수용이 되는 건물에 화장실이 너무너무 작아. 그러면은 실제로 그 공간에 자주 쓰는 사람들은 그 공간에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갈 때마다 화장실에 사람들이 붐비니까 쓸 수가 없어. 그리고 화장실 오가면서 사람들이 어깨가 계속 부딪히고 비켜줘야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게다가 엘리베이터도 너무 작고 엘리베이터의 문 폭도 너무 작아서 커다란 물건을 바로 넣고 싣기도 너무 불편하고,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만약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런 거를 너무 기준보다 더 작게 해놨으면은 사람들이 일제히 대피를 할 때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겠죠. 사고죠, 그거는 실제로. 그래서 결론은 코어는 아끼면 안 된다. 대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반드시 챙겨야 되고 그것은 아까워하면 안 된다. 다만 최적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복도 폭이 1m 50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1m로 줄여버리면은 통행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대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이제 말이 좀 새는 것 같아요. 네, 브레인스토밍이니까. 네. 하여튼 그게 코어예요. 이게 건물에서 코어인데,
제가 말하는 코어 사이클은 어,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특히 집안일 같은 것들을 할 때, 뭐 빨래를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일들을 할 때 그 빨래하는 시간들, 그 다음에 청소하는 시간들, 다양한 그런 관리적인 차원에서 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생각보다 자잘한데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씩 한 번씩 맞닥 들을 때마다 지금 빨래 해야 되네? 지금 이거 해야 되네? 아, 저걸 미리 했어야 되네? 하는 그 순간들을 맞닥 들을 때마다 우리는 시간에 있어서 우리는이라고 안 해야 되는데 저는 제 시간에 있어서 나 오후에 3시간 있지, 나 오늘 아침에 몇 시간 있지 했던 그 살코기만 생각을 한 바람에 이 갑작스럽게 턱턱 오는 이 생활 속 과제들이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일단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아깝다고, 그 시간들이 아깝다고 그걸 안 해버리면, 그걸 무시해버리면은 계속 불편함이 쌓이게 되죠.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을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마땅히 그로부터 오는 어떤 기능적인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죠. 뭔가를 해 먹어야 되는데 계속 설거지가 안 된 상태가 있거나, 옷 입고 나가야 되는데 옷이 빨래가 안 돼 있다거나, 뭐 손톱을 깎아놨어야 되는데 손톱이 안 깎여 있다거나, 뭐, 뭐 머리를 한 번쯤은 정기적으로 잘라야 되는데 머리를 안 잘랐다거나,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을 내가 그거 하는 게 귀찮고 아깝다고 안 해버리면 이제 이 건물이 잘 안 돌아가는 거죠. 턱턱 막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살코기를 취하면서 오는 그 만족, 그 효용이 오히려 이 코어를 지키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저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잃을 바에는 어느 정도 코어는 아까워하지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뭐가 들어가냐면 제가 2013년에 AIG 손해보험이라는 회사에서 잠깐 일을 했었어요. 이 회사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 여기가 이제 외국계 회사라서 영어를 좀 섞어서 썼었는데 데일리 태스크, 위클리 태스크, 먼슬리 태스크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매일 해야 되는 거, 매주 해야 하는 거, 매월마다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영어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특히 위클리가 좀 중요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매주마다 특정 요일 몇 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런 루틴들이. 그래서 이 위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를 오전에 하고 이제 위클리는 오후에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업무를 했어야 됐는데 처음에는 이 데일리에 있는 여러 가지 목록들도 오전 내로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제 업무가 손에 안 익었으니까. 그래서 점심 먹고 와서도 오후 3시까지도 위클리까지는 못 넘어가고 계속 데일리, 아주 기본적인 데일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일이 익숙해지니까 데일리가 오전 중으로 끝난 것 뿐만 아니라 데일리가 오전 10시 반까지 끝나고 막 이래요. 일이 숙달이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데일리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야. 그 주어진 업무들이 소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능숙하죠. 더 일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일에 발전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 정도는 알겠는데 근데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퀄리티까지 좋아져. 그러면은 이게 몇 배 몇 배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반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한데 모아서 탁탁탁탁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 것을 매일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거 다음엔 이걸 하고 이거 다음엔 이걸 하고 하는 그런 루틴이 생기니까 이게 아주 효율적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집안일에 적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고 또 뭐 있더라? 뭐 많잖아요. 집에서 우리 해야 하는 거. 지금 당장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다 쳐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평상시에 하는 것들을 시간을 재보면은 뭐 한 서너 시간까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빨래를 1시간 동안 했어. 세탁기를 1시간 동안 돌렸어. 그거를 세탁기에서 꺼내가지고 또 널었어. 넣은 거가 건조가 되고 난 후에 다시 걷어가지고 일일이 개가지고 어디를 수납을 했어. 거기까지가 이제 세탁의 한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 플러스 뭐 10분 플러스 10분 이러면은 1시간 2, 30분 1.5시간이 세탁에 드는 거죠. 매주마다. 그리고 뭐 청소가 뭐 구석구석 대청소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바닥에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선반 위를 이렇게 한 번씩 닦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정기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쳤을 때 그 청소가 뭐 어느 정도로 또 시간을 잡아먹겠죠. 그래서 뭐 물티슈로 닦든 뭐 걸레를 짜가지고 닦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청소기를 돌리든 청소기 돌리는 거 뭐 몇 분, 걸레로 닦는 거 몇 분, 그 다음에 뭐 쓰레기를 또 버려야겠죠. 집에 쓰레기가 차니까 분리수거장까지 간다거나 뭐 음식물 쓰레기를 뭐 처리를 한다거나 뭐 일반 쓰레기를 묶어가지고 버린 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사온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일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것도 이제 몇 분 쌓이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들어요. 그리고 한 번씩 뭐 머리카락 하수구에 이제 뭉쳐가지고 샤워할 때 물이 안 빠진다거나 이러시니까 그것도 뭐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될 거고, 뭐 휴지도 한 번씩 갈아줘야 될 거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면도기도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손톱을 깎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발톱을 깎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쨌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주, 한 달 정도의 단위로 계속 돌아오는 일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자질구레하게. 그것을 이제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놓고 하니까 이 정신 없고 그 다음 뭘 해야 되지? 오늘은 이거 해야 되나 하면서 그 당황스러워 하면서 생기는 것들도 너무 낭비스럽더라고요. 그런 어떤 그 순간들이 너무 낭비스러워서 이거를 하루에 모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화장실과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 이런 것들을 한 곳에 쫙 모아가지고 서로 비슷한 이 수직적인 성향끼리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그냥 얘는 코어다라고 아예 인정을 해버리는 것처럼 이 건물에 최소 30%는 코어로 써야 돼. 뭐 최소 50%는 코어로 써야 돼. 라고 아예 못 박아서 그것을 아깝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훨씬 더 충실하게 생각을 해놓는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 중에 몇 시간, 하루 중에 오전, 오후를 딱 할애를 해가지고 빨래든 청소든 뭐든 내가 위클리, 먼슬리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바로 처리를 하면은 하고 또 할 때마다 이게 시간은 줄면서 실력은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코어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실험을 했었습니다. 자, 요거 보면은 2015년 7월 20일에 세탁기 돌리고 먼지 털고 뭐 이불 털고 청소기하고 뭐 걸레로 이렇게 닦고 뭐 면도기 세척하고 물건을 파악한다는데 이게 물건 파악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식품 파악, 또 일주일 동안
장 봐야죠. 집에서 먹을 거. 그쵸? 뭐 간단한 거라도 간식을 장 보든 뭐 주식을 장을 보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위생, 손톱 발톱, 뭐 헤어컷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뭐 귀를 정기적으로 파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퍼 슈레딩이라고 여기 써져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종이로 된 문서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미루다 보면은 결국 파쇄를 해야 될 만큼 이제 민감한 정보가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 파쇄하는 거 엄청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퍼 슈레딩, 이 파쇄하는 것도 이제 위클리 사이클에 이제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때 생각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빨래가 다 된 걸 이제 빨래 또 널어야죠. 그 다음에 설거지도, 뭐 설거지는 매주마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날 분량에 또 설거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수 있죠. 예, 기분 좋게 쇼핑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꼭 사야 되는 거, 뭐 샴푸 떨어진 거, 뭐 휴지 떨어진 거, 뭐 이런 뭐 속옷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두 개 더 필요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품 구매 완료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좀 이렇게 측정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했었고, 아까가 7월이었는데 이게 매주마다 제가 이걸 했었고, 다 버렸어요. 원래는 이 파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요거는 2개월 뒤에 15년 9월 28일 건데, 이때도 내용은 비슷해요. 빨래, 설거지, 뭐 먼지 털기,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16년 9월 1년 동안 했어요, 이거를.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시간이 처음에는 제일 서툴 때는 글쎄요,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시간 정도로 줄여졌는데 2시간 정도 이상으로 줄여지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면 절대적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인 메리트는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얻지를 못했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저는 뭐 이 이후로 10년 동안 대부분은 이제 토요일 오전에 위클리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뭐 빨래라든지 뭐 분리수거라든지 이제 청소기, 그리고 이제 필요한 곳에 닦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조금 더 발전이 돼서 당연히 데일리는 그냥 그런 거예요. 뭐 아침에 양치하고 세수하고 씻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데일리고, 이제 위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먼슬리가 있어요. 먼슬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위클리 중에 일부 시간, 예를 들면은 토요일 오전 동안 위클리를 하고, 토요일 오후에 한 두세 시간은 이제 먼슬리를 하는데, 먼슬리도 이제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뭔지 지금 당장은 기억이 안 나지만, 여기 어디 있는데. 어디 있더라? 최근에 제가 좀 이거를 바꿔가지고, 이거 보여드리면 되겠구나. 자, 지금 이거 보면은 뭐 베개 커버 바꾸기, 청소기, 빨래, 손톱, 화장실 부엌 배관, 화장실 표면, 화장실 대청소, 면도기, 장보기, 헤어컷, 남자는 이제 헤어컷, 이게 이제 성별마다 좀 다르겠죠? 이제 발톱 깎기, 가계부 정리하기,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선반 위에 먼지 좀 닦기, 이불 커버를 교체를 하기, 그 다음에 데이터, 그 휴대폰 안에 있는 이런 데이터랑 그 다음에 컴퓨터에 있는 이런 데이터를 이제 정기적으로 저는 그 정리를 하거든요. 삭제할 거 삭제하고, 네, 그런 데이터 관리. 그 다음에 안 쓰는 물건들, 아까는 데이터라면 이제 실제 물건들 중에서 이제 안 쓰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절성 침구 이제 교체를 하고, 계절성 의류도 이제 교체를 하거나 세탁을 해야겠죠. 뭐 겨울 동안 입은 패딩을 뭐 관리를 해서 넣어 놓는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이열리도 있어. 지금 이게 위클리, 먼슬리, 그 다음에 쿼털리, 그 분기별로 할 만한 것들, 그 다음에 반년마다 해야 할 만한 것들, 그 다음에 매년마다 할 만한 것들, 이렇게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제 매 연마다 할 만한 것들이 종합 건강검진, 그다음에 에어컨 스팀 청소. 이제 에어컨을 여름 내내 쓰고 어 이제 몇 개월 동안 쓰고 나면은 곰팡이도 좀 끼고 냄새도 좀 나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번까지는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계절이 다시 됐을 때 이제 스팀 청소를 한번 해서 곰팡이를 다 날려버리는 거. 그다음에 치아, 스케일링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은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고 어떤 것들은 뭐 좀 덜 잡아먹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분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뭐 위클리를 한다. 그 오후에 이제 1주차, 2주차 때는 뭐 먼틀리를 한다. 3주차 때는 뭐 쿼털리나 이제 세미 애뉴얼리 뭐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그냥 썼어요. 반년마다 한다고.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이얼리를 한다 해가지고 지금 맨 밑에 보시면은 분포도거든요 이게. 그래서 할 일들이 뭐 999999, 뭐 88, 9999, 18, 998, 99998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긴 좀 많네요. 여기 13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이제 분포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결국에는 always ready 이미 했었죠. always ready랑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물론 제가 하죠. 저 스스로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건데 이게 루틴화가 되면은 그냥 당연시 여기면서 하게 되거든요. 당연시 여기면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내가 그 행위가 필요하기 전에 해놓는 거겠죠. 예를 들면은 빨래를 일주일씩 한다 보면은 일주일 동안 입을 옷은 이제 있는 걸 전제로 일주일씩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이미 빨래를 해놨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주에 입을 옷들이 이미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레디가 된 거죠. always ready의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코어 사이클이고 되게 성공적이에요. 이게 되게 성공적이 아니고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스스로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 좋아해봐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잘 안 하겠죠. 누가 저한테 그랬어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이상으로 이제 강조를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강조를 너무 하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엑셀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16년 9월 19일 아까 15년 7월에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놨네요. 코어 사이클 연구 중 위클리의 기록은 2015년 7월부터 시작됐다. 언제나 깨끗한 공간, 옷, 늘 채워져 있는 식품과 생필품을 지향한 이 프로젝트는 살림이라고 불리는 작업들을 하루 한 시점에 모아서 함으로써 그 시간은 단축시키고 질은 향상시킬 수 있을 거란 기대하에 진행되었다. 제가 옛날에는 글을 지금보다 훨씬 잘 썼네요. 요즘은 뭔가 이렇게까지 이제 정리를 잘 하지 못하는데 아까 제가 한 20분 동안 떠든 거를 한 문단에 다 적어놨네요. 1년 2개월의 기록을 엑셀에 기록한 결과 명확한 그래프가 생각보다 보이지 않았다. 여러 문제 중에 몇 개를 꼽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명확한 항목이 유지되어야 된다. 왜냐면 이게 제가 처음부터 이런 항목을 다 정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청소기를 돌리는 행위랑 또 걸레질을 하는 행위가 이제 언제는 언제는 따로따로 기록을 했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일관성이 없었고 시간 기록의 기준도 계속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시간 단축 효과를 보는 거는 처음 2, 3개월에 불과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이거를 뒤집어 생각하면 첫 2, 3개월 만에 자리가 잡힌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어 사이클을 하면은 내가 평생 동안 이거를 계속 숙달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한 2개월, 한 3개월만 하면은 지금 몸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율이 바로 나와 버리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코어 사이클입니다.